어려운 학업을 마친 소년처럼 가을이 의젓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푸른 모자를 높게 쓰고 맑은 눈을 하고 청초한 얼굴로 인사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더웠지요? 하며 먼 곳을 돌아 어려운 학업을 마친 소년처럼 가을이 의젓하게 높은 구름의 고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이번에는 조병아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로 시작했어요. 올 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11월 첫 주에 첫눈이라니. 아침 7시엔가 왔었다고 지인이 문자 보내줬더라고요. 마침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날 아침이라 늦잠 잤거든요. 참, 저 이번에 2년 만에 비행기 타봤어요. 김포공항도 제주도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엔 날씨까지 참 안 좋았어요.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서 비행기도 탈 겸 제주도에 간 거였는데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던지. 한라산 국립공원 어린목 탐방로까지 갔었는데 단풍은커녕 싸대기 바람만 실컷 맞다 왔어요. 역시 북한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라스트 단풍놀이 코스. 자, 그럼 북한산 용암사 코스로 한번 떠나볼까요? 가는 방법은 정말 쉽고 가까워요. 북한산성 입구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요. 탐방지원센터 근처에 넓고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있으니까 미리 이용하는 게 좋아요. 거기가 수돗물이 나오는 마지막 화장실이거든요. 자연보호 때문인지 대부분 건식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산 찹쌀 까베기 가게를 지나 왼쪽으로 시원한 백운대 계곡이 보이죠. 북한산에 있는 나무들 잎들이 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날씬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계곡물 소리가 더 우렁차네요. 백운대 계곡물 소리를 뒤로 하고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용암사라는 돌간판이 보여요. 완전 오르막길이라서 천천히 걸어야 해요. 거북이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절에 도착해요.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용암산은 은평구에서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주소상으로 경기도가 되죠. 은평구 끝에 있는 절에서 한 번쯤은 늦가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용암산은 1960년대 노작사에 머물던 주지 스님이 세운 절인데요. 자신의 기도처를 찾던 중에 부처님의 선몽을 받고 나서 지은 절이라고 해요. 절의 구조는 부처님이 나온 꿈속 이야기처럼 의상과 원효가 천공을 가로지르는 중앙에 있고 용의 모습을 한 용암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용꼬리와 등이 활처럼 가람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용암사의 대웅전 뒤편 용암바위로 올라가면 좀 힘들긴 한데 북한산의 백운대와 의상봉 그리고 원효봉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우측으로는 일산 지역이 좌측으로는 서울 구파발 방향이 보여요. 그곳에 앉아 떨어진 붉은 단풍잎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곧 가을도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문득 신경수 작가님의 북토크가 생각이 났어요. 은평구 구립도서관에서 20주년 행사로 신경수 작가님과의 북토크의 대면으로 참가했어요. 딱 10년 전에 그 도서관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로 그분의 북토크 갔었는데 그때는 엄마를 부탁해 라는 장편 소설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이라서 200여 명이 몰려든 강의실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문을 열고 복도 밖에 서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붐볐어요. 엄마를 부탁해 맨 처음 시작은 10대 때예요. 16, 17살쯤에 엄마하고 둘이서 서울행 방기차를 탔어요. 처음으로 가는 서울이라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염없이 기차 창밖만 바라봤지만 밖은 칠흑같이 깜깜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기차 창문으로 비치는 엄마 모습을 봤어요.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나중에 커서 꼭 엄마를 위한 글을 써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이 책이 나왔네요. 엄마를 부탁해 책에 맨 처음 시작을 신중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던 신경수 작가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10년 뒤인 11월 6일 날 도서관 20주년 기념으로 신경숙 작가님을 뵀어요. 올해 장편 소설 아버지한테 갔었어 라는 작품 설명이 끝나고 잠깐 자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책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작가님은 엄마 아빠가 사라지거나 하는 두려움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엄마를 부탁해 첫 문장을 보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 엄마를 진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걸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저 역시 그랬고 제가 세질수록 점점 소멸해 가는 것들을 쓴 글이에요. 결국 남는 건 인생이고 기억인데 이게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라고 작가님이 길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작가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저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이제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쓸쓸해하기보다는 지난 봄, 여름 동안 푸르렀던 순간을 기억하자 하고요. 어쩌면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봄날의 새싹이 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날을 생각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가에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 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가까이 가는 곳에 낙엽이 진다. 아, 나의 육체는 낙엽 속에 이미 버려지고 육체 가까이 또 하나 나는 슬픔을 마시고 산다. 비 내리는 밤이면 낙엽을 밟고 간다. 비 내리는 밤이면 슬픔을 디디고 돌아온다. 밤은 나의 소리에 차고 나는 나의 소리를 비비고 나를 샌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조병아 시인의 낙엽끼리 모여 산다 였습니다. 참, 이번에 은평 뉴타운에 있는 상림마을 도서관에서 식물 인테리어 관련 테라리움 줌 수업에 참가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2년차가 되니까 이제 줌 수업이 편하더라고요. 테라리움은 유리 용기에 식물을 키우는 걸 말해요. 테라는 땅을 말하고 리움은 용기라는 뜻이에요. 식물을 유리 용기에 넣어야 해서 주로 작은 식물을 심어요. 이끼를 심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본 유튜브 영상에서 테라리움을 검색해 보니까 작은 유리병 안에 미니어처로 돌을 쪼개서 돌계단을 만들고 여러 종류의 이끼들을 심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뒤 영상이 나왔는데요. 작은 이끼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마치 숲속의 계단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테라리움의 매력은 마치 유리병 안에 나만의 정원 같아요.
요즘 점점 해지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추워지는데 이제 그만 슬슬 내려가야겠어요. 왠지 따뜻한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생각나는 날씨네요. 북한산성 입구 정류장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입곡 삼거리 근처에 있어요. 도보로는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오핀 로스터리라고 창고형 카페인데 카페 공간 절반이 로스팅하는 작업실이 있어요. 진열대 종류별로 원두를 로스팅한 샘플이 있고 하나하나 커피향을 맡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온 커피포트가 있는데 그날그날 시음해 볼 수 있는 커피가 마련되어 있어요. 정말 커피의 진심인 게 느껴져서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곳이에요. 저는 화이트 플랫을 마시는데 진하고 풍부한 커피향과 우유 거품의 조화가 정말 좋아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이태리로 출장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빽빽한 관광 일정 중에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요. 그때 휴게소 바에서 마셨던 카페라떼 맛하고 똑같더라고요. 이태리에선 커피가 제일 맛있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래요. 그도 그렇게 에스프레소 기계가 쉴 새 없이 커피를 뽑다 보니까 기계가 따뜻하게 덮여져서 커피가 제일로 맛있어요. 빨간 잔에 나오는 화이트 플랫을 마시며 로스팅 작업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참, 테이크아웃 하면 1,000원 할인돼요. 거기 카페가 은근 매니아층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아웃 해요. 이번에는 단풍놀이 코스로 용암사까지 가는 산책 코스를 가봤어요. 북한산성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북한산성 탐방센터를 지나서 10분, 15분 정도 걷다가 오른쪽으로 용암사라고 씌어져 있는 돌간판을 따라서 오르막길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코스입니다. 원래 눈이 오면 오르막길이라 아이젠 같은 장비 없이 가기는 위험한 곳인데 요즘 정말 딱 가기 좋은 시즌이더라고요. 참고로 11월 셋째 주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낙엽이 쌓였더라고요. 수북히 쌓인 낙엽길을 걷는데 2년 전 겨울 눈 오는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친구랑 북한산성 근처 카페에 갔다가 펑펑 한방눈이 와서 설경을 보려고 무작정 산으로 갔어요. 그때 만난 절이 용암사였어요. 아무도 밟지 않는 눈길을 걷는데 마치 매트리스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참, 12월에는 북한산성 루프탑 카페를 소개할까 해요. 이번에 용암사 취재차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해가 질 때 가면 지축역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반대편은 북한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죠. 북한산성 주차장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니. 와. 다음 달 예고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추운 요즘 늘 건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DJ 고미였습니다.